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징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 코스피는 강세, 코스닥 역시 오름세를 기록을 하면서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0.8%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139.6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가 대비해서 상승폭이 더욱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고요. 0.9%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하락 부분에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예전의 주가로 고다시 회복했습니다. 714.09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매매 동향 살펴보죠. 오늘 시장을 이끈 1등 공시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138억 매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눈치를 좀 봤습니다. 326억 매도를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이 736억 대규모의 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216억 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네요.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2.09%대 상승하면서 136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신종균 부사장의 갤럭시 S6와 관련된 의견과 관련해서 주가가 좀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현대모비스가 2.65% 오른 23만 2천 원대 그리고 제일모직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아차가 1.6% 오르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선 기아차의 반등 그리고 지키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SK텔레콤이 상승세, 신한지주가 1%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셀트리온이 1.6%대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10%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2%대의 강세,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코미팜 변동성 커지면서 오늘 12%대까지 급등했고요. 웹젠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14%까지 오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증권업종이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이 오래간만에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KTB투자증권, 유안타증권 같은 소형 증권사들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삼성증권, 현대증권 같은 종목들도 함께 강세를 기록을 합니다. 6월 15일부터 증권 주식의 주가가 이제 주가 제한폭이 15%에서 30%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래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KTNG도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입니다. 신제품 판매가 아주 좋다고 하죠. KTNG가 4.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지루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계속되는 국제 유가의 하락에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5일 연속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함께 연동되고 있습니다. 3.5%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정유주 전반이 약세고요.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이라던가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은 반대 급부적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웹젠 차트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웹젠이 14%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웹젠의 지분을 중국 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웹젠과 NHN 엔터 두 주는 모두 부인을 했지만 주가는 루머를 타고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마감 중계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유안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7.77포인트 정도 상승한 2138.25포인트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지속적인 지수의 강세 현상이 좀 두드러진 하루였고요.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역시나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그러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오후 2시 들어서 기관은 금일 전체적으로는 이제 소폭 매도였지만 기관의 세부적인 매매 주체를 보게 되면 오후 2시 이후에 순매수로 전환이 된 주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지수의 상승을 억눌렀던 그런 기관의 수급적인 매도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시키면서 시장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강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수가 강세일 때는 항상 증권업종이 선두에 서곤 하는데요. 금일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기록했던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화 속에 코스닥 시장은 어느덧 710선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약 713선 정도 선에서의 마무리가 예상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주와 같은 일부 업종에 상당히 편중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내에서도 제약과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 흐름이 오늘장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다만 오늘장 IT와 관련돼서의 장비라든지 부품, 소재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인 점을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0.9%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특징,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제약업종과 의약품 업종이 지수 자체를 이끌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코스닥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해보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했습니다. 시황판 오래간만에 빨간불로 강하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시작된 상승에 탄력이 좀 붙은 것으로 보이죠. 코스피 지수가 0.8% 오른 2139선, 코스닥 지수는 1%대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713.96포인트로 오늘 장을 모두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특징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가볼까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지수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속 강세를 보였고요. 종가는 전일 대비해서 18.69포인트 상승한 2139.5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만큼 시장이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 전통적으로 강한 업종인 증권업이 금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를 띄었고요. 특히나 이제 KTB투자증권 같은 종목은 금일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KTB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개별 호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증권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에 따른 조정을 받았고 금일 같은 경우 증권 업종 지수가 올라올 때 가장 강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인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의약품이나 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스피 역시 금일 같은 경우는 의약품 업종이 업종 지수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업종 내에서 대웅제약이라든지 현대약품, 종근당, JW중해제약 등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의약품 업종의 전체적인 초강세를 좀 이끈 하루였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전 업종이 골고루 오르는 흐름을 보였지만 그중에서도 의약품이나 증권 업종이 선두에 서서 증시의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 눈에 띄게 올랐나요? 네, 역시 대표적으로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관련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중소형 제약사들까지도 동반 급등 양상이 오늘장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인 견조한 상승 흐름을 좀 이었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그런 의미에서 메디포스트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과 관련돼서 미국의 ABC가 뉴스줄을 좀 집중 보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어떤 장점이라든지 실제 임상시험했었던 환자들의 인터뷰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다뤄졌었던 듯합니다. 다만 그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는 장중에 9%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에 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0.2%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 짓는 장중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다라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실 듯합니다.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전일 이슈가 있었죠. 이 김기사라는 앱을 개발한 업체 로겐롤에 대한 지분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분 인수가 발표된 이후에 각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보고서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발표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증권사들의 호평이 또 이어지면서 전일에 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견조하게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동하기업이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7.9%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시연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데요. 이런 것들과도 좀 연동된 상승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웹제는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NHN 엔터테인먼트가 이 회사의 지분을 중국 게임 업체 킹넷에게 매각하기 위한 지금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었는데요. 일단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센티멘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강력한 드라이브의 좀 역할을 해줬고 그에 따라서 오늘장 14% 이상의 급등 마감한 점 특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투자증권 국정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본 증시도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마감 상황 정리해보죠. 네, 오늘 일본 증시 강한 흐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 동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85% 상승한 2196.5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지금 22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장중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1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시가총액이 큰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GDP 성장률에 대한 속보치에서 주택 투자에 대한 부분이 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이 나오면서 그동안 약세 움직임을 보였던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 유입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200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면서 증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위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기조,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 이후 전일 급등세 움직임을 보인 이후에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발표 있을 HSBC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 상위 종합주가 지수는 2.16% 상승한 4,512.89포인트로 다시금 4,5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고 단기 낙폭 과대 이후 지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는 내일 발표될 HSBC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관망세로 나타날 확률 또한 높기 때문에 오늘 장중 고가로 장 마감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는 무려 2%가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났군요. 4,506포인트 정말 대단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중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해봅니다. 코스피 먼저 갈 텐데요. 기관이 팔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장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수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일단 금일 코스피의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293억 정도 다시 한번 순매수를 해주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매도세였던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면서 322억 정도 소폭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2시 이후에 1,000억가량까지 쌓여있던 순매도 흐름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로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935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보험이라든지 투신, 은행, 기금 등은 오히려 순매수로 마감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도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라는 측면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산 업종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좀 많이 샀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업종별 그러한 수급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조업이나 전기전자 그리고 의약품, 금융업 순으로 순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와 증권, 금융업, 전기가스업, 의약품 업종으로 순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나 증권,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 사실 시장을 좀 리딩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업종들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공이 좀 순매수를 해줬다라는 측면이 수급적인 뒷받침을 설명해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순매도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CJ 순으로 강하게 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선 흐름으로 보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CJ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별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좋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외국인들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코덱스 인버스나 SK 이노베이션, KCC,
롯데케미칼 순으로 순매도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금일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는 그러한 흐름에 기관이 좀 베팅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KCC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KCC 같은 경우는 1,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관의 매도를 촉발을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롯데케미칼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가 기관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역시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매수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SK하이닉스나 현대모비스, 한미약품 순으로 순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상승에 좀 베팅하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팔았던 오리온은 기관은 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NC소프트, 대림산업 순으로 순매수해주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네, 코스피의 수급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정리해볼 텐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 살펴보시면 오늘 0.7% 오르면서 다시 달러당 1,09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와,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외환시장 분위기 오늘 어땠습니까? 예, 오늘 원달러 환율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이제 전일 저녁 한 6시, 7시 정도 수준부터 유로화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유로화가 이제 장중에 1.5%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5%면은 유로화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거의 증거금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엄청난 변동성이었는데요. 이렇게 유로화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유로화는 이제 달러에 50%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역시 달러가 강세가 유발이 됐던 것들이 이제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인 것은 이제 별다른 경제 지표나 무슨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가 매수세가 달러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그동안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유로화가 약세, 그리고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다른 통화들이 모두 다 약세를 보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국제 유가가 많이 전일 급락을 했는데, 국제 유가도 이제 달러와의 반대 통화 및 반대 원자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는 이제 항상 통화 시장의 황소 개구리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달러화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화, 그리고 유로화, 그다음에 원자재, 유가, 그다음에 구리, 코퍼, 모든 가격들이 다 이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오늘도 이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유로화가 또 급락이 또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원달러 환율은 강세 쪽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1,090원 선 이상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오늘 수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바로 새벽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이제 통화시장 매매를 하시되 목요일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시장 자세한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와, 오늘 이희진 파트너 함께했고요.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매수가 외국인 쪽으로 나왔습니다. 종목도 어떤 것 주로 매수를 했나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전일과 오늘장까지 이틀 동안 코스닥 시장에 1,000억 원 넘는 강력한 매수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기관들 쪽에서는 연기금의 매도세가 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매수와 매도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꼭 종목별 수급을 살펴보셔야 될 듯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탑픽은요, 다음 카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800억 원 가까운 매수 흐름을 보였는데, 이 중에 약 250억 원 정도를 다음 카카오 한 종목에 집중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결국에는 그 전일장에 있었던 그 지분에 대한 인수,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도 굉장히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다음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점 특징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웹젠과 함께 ACT, 바이오랜드와 같은 화장품 원재료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요, 오늘장 KH바텍을 56억 원어치 매수를 보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던 만큼 일정 부분의 저가 매수 나선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일부 좀 중소형 제약주라든지 혹은 또 엔터주들의 굉장히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YG엔터테인먼트의 오늘장에서도 54억 원어치의 추가적인 지금 매수 흐름을 보였고요. 이와 함께 또 SM에 있어서도 19억 원 정도의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메디포스트, 인바디, 메디톡스, 아이센스, DH코리아와 같이 각 업종 헬스케어 내에서도 각 산업 영역을 대표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고르게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 종목 볼 텐데요. 외국인들은 오늘장 파트론의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57억 원어치의 매도가 되겠고요. 이와 함께 와이솔, 리노공업, 고영 등과 같이 IT 관련된 중소형주들의 상당 부분 매도 상위에 좀 올라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코롱생명과학, 경남제약 이렇게 좀 제약이라든지 신약 관련돼서 일부 업체들 매도 흐름을 좀 보였고요. 오늘장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로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이 0.89%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265.80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오늘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 선물시장은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외국인 투자들의 굉장히 강력한 선물 매수와 또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동조되면서 장 후반부까지 강세가 유지되며 종가가 고가인 265.80에서 방금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시세의 중심 구간이었던 266선까지 근처까지 일단 시장에 도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모두 도달했다. 그래서 일단 상승할 수 있는 단기 목표치는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선물지수 266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3일 동안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피로감이 일단 있는 상태이고요. 또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가 좀 강하긴 하지만 종가상 미결제 약정에도 일부 청산되면서 이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266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방향성을 재차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겠고요. 하지만 선물지수인 264.65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 여전히 좀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추가적으로 269포인트까지 좀 열어둔 전략을 가겠는데 일단 내일 하루 정도는 분위기를 좀 체크하자.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 쪽에 대한 포인트를 제시해드렸지만 내일은 좀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다음 흐름을 체크해보자는 쪽의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사흘째 반등했습니다. 어제보다 0.88% 올라서 2139.54로 장을 마쳤는데요. 기관은 매도 우위였지만 외국인이 129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10일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2130선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크게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 증권주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증시 가격 제한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확대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대형 증권사들의 경쟁력이 부각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죠. 이런 전망 속에서 대형 증권주 중심으로 동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갔었고요. 삼성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우증권 등의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로 오늘 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은 KTNG입니다. 담배세 인상으로 한동안 변동성이 있었던 담배 제조사 시장 점유율이 점차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국내 1위 사업자인 KTNG 역시 신제품 인기 등에 힘입어서 빠르게 내수 점유율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장에서 5% 안팎의 상승률 보여주다가 4%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많은 물량이 매수됐습니다. 기관 역시 매수 우위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정유주 움직임 살펴보시죠. 국제유가가 닷새 연속으로 하락한 탓에 정유주도 함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의 약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SOL 역시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4%대 하락했습니다. 이보다는 낙폭이 작긴 했지만 GS도 0.6% 정도 주가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살펴보시죠. 신종균 사장이 갤럭시 S6의 판매 부진설과 또 갤럭시 노트5 조기 판매설을 모두 부인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모두 오보다, 또 갤럭시 S6 반응은 충분히 좋은 상태라면서 오히려 역대 최대 판매량인 7천만 대를 돌파할지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도왔고요. 어제 거래량도 경신하면서 이틀째 반등을 했습니다. 2%대 강세로 오늘 마감했네요. 마지막 종목은 풀무원입니다.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최근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음식료 업종 상승 흐름을 타고 오늘 이틀째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에 13%대 후반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신고가도 기록했습니다. 그보다는 살짝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12%대의 높은 상승률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5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분석해보도록 하죠. 예, 금일 좀 말씀드릴 종목은 KTB투자증권이고요. 최근에 증시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한 달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박스권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금일 좀 발생을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 업종이 이러한 흐름에 가장 선두에 섰고요. KTB투자증권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동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3월달, 4월달에 주가가 특히나 증권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강했던 업종인데요. 그 당시에 일단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도 그때 들어왔던 기관의 수급이 크게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증권업종이 리바운딩이 될 때는 다시 한번 선두에 설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사가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KTB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있는데요. KTB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는 동부익스프레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부그룹이 어려울 때 사왔던 그러한 지분인데요. 동부그룹이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지분을 되팔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동부익스프레스 지분을 되팔 수 있는 상태고요. 사왔을 때 워낙에 싸게 사왔기 때문에 사실은 되팔게 됐을 때는 매각 차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사가 가지고 KTB 투자증권이 현재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그 차익 부분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역시나 KTB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제 여러 업체들의 투자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이처 리퍼블릭, 최근에 이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네이처 리퍼블릭에 대한 지분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두 가지 큰 재료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드린 기관의 수급이나 전체적인 증권업의 실적의 턴어라운딩 이러한 부분들 모든 거시적인 거나 미시적인 부분을 갖춘 대표적인 업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3,780원 종가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액면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액면가 5,000원까지는 상승을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뭐 최근에 이제 지지 흐름이 발생을 했던 일봉상의 61선 기준으로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금일 일단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살짝 눌려준다면 21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 중에서 KTB 투자증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워낙에 증권업종이 강한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눌림목이 좀 생기면 그때 접근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카스닥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이틀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1.01% 큰 폭으로 상승해서 713.95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의 힘이 컸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였지만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도왔고요. 거의 한 달 만에 710선을 기분 좋게 회복한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신흥기계입니다. 자동화 설비 제작 업체고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다는 호실적을 얼마 전에 발표했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왔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3%대까지 급등하면서 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특히 외국인 순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고요. 거의 1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웹젠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게임 기업과 웹젠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14%대 중반까지 급등했습니다. NHN 엔터와 웹젠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지만요. 투심은 상당히 자극을 받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사들였고요. 14%대로 높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해외 법인과 합작 투자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외국인 순매수세가 발빠르게 유입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연골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이 미국 방송에 심층 보도됐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장에서 9%대까지 급등했었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막판에는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흘 동안 상승했지만요. 오늘은 0.2% 가까이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오늘 메디포스트의 급등세를 타고 동반 상승했는데요. 네이처셀과 파미셀 둘 모두 강세로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지난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6% 또 22%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장중에 10%대까지 오르면서 고가를 경신한 뒤에 8%대에 상승한 채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종목들도 5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눈여겨봐야 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신흥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약주라든지 일부 헬스케어주들의 편중된 상승 흐름 속에서도 이 회사는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신고가를 좀 기록해준 양상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어떤 공장에 대한 그 생산 라인을 설치할 때 필요로 하는 이 자동화 창고라든지 라인을 좀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설계부터 직접 설치와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춘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업체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국내의 대형 많은 그 업체들과의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타이어 공장 등에도 이 자동화 설비가 또 투입이 됐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다양하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동화 설비라는 것이 소위 어떤 공장 라인에 필요로 하는 거의 필수적인 좀 요소로 국내에서는 이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화학 이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전방 산업을 갖고 있어서 어느 한 업종에 쏠리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점으로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그 신흥국 쪽에 있어서의 수출 모멘텀을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이미 자동화가 상당 부분 이제 목에 찬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지금 인건비가
관리가 급증하는 흐름 속에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동화 공정의 전환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인도에서 가장 큰 민자업체 쪽으로도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성장 흐름은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1분기 매출액은 좀 정체 흐름이었습니다만 원가율의 개선, 특히 필요로 하는 철강제의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면서 원재료비가 낮아지는 흐름을 좀 보였었고 비용 통제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은 매우 큰 폭의 개선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실적 개선과 함께 PER은 올해 예상되고 있는 EPS 대비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지지난해 보통 13배에서 14배였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평균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을 함께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한 10에서 15% 단기적으로 좀 잡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손절에 대한 라인은 이제 이전의 고가가 지지선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7,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흥기계를 코스닥 핫스탁 종목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보고요. 자세한 공부도 함께 해봤습니다. 자, 특징 종목들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월화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 기본적인 전략 자체는 금일 종가가 2139포인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시해드렸던 박스권 상단 금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돌파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안착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100 종가 기준 2125포인트 붕괴가 안 된다면 향후 일주일 내로 붕괴가 안 된다면 지수는 박스권을 탈피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회기를 일단 점쳐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 가장 밑배경에 깔려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급적인 뒷받침도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그러한 모멘텀 측면에서 좀 봤을 때는 금일 증권업종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 향후에 지수의 강세를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코스피 지수와 증권업 같은 경우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은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는 금일 증권업종의 강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시나 당장은 뭐 내일이나 모레나 종목별 트레이딩, 특히나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의약품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역시나 이제 종목별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장이지만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는 2125포인트에 대한 안착 여부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 그리고 증권업종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향후에 다시 한번 상승 트렌드가 형성이 됐을 때 상승 추세의 초반부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포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700선을 이제 훌쩍 뛰어놓고 71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코스닥 시장이 어느덧 전고점에서 지금 약 7포인트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상승 추세 다시금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ADR 지표 같은 경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들이 좀 더 눈에 띄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집중되는 어떤 매수 흐름이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전에도 각계전투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일부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약주나 화장품주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업종이 바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업종이나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들 중에 최근에 좀 쉬어갔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미리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 내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떤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명예선당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부터 항상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트론바이오가 곧 200%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현재 5.8%대까지 오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수익률이 다시 한번 레벨업 됐습니다. 19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유니셈도 오늘 수익률 좋았죠. 5.8% 올랐고요. 15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위가 계속해서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이 한국정보통신이고요. 79% 수익률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이 72.6% 수익률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AP 시스템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9%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들의 수익률 탑3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레드로버가 6.2% 수익률, 휴비츠가 4.6% 수익률, ISK가 0.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뷰웍스를 32,300원에 NHN엔터테인먼트를 57,000원에 신규로 편입하겠습니다.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도 확인해보죠.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여기도 인트론바이오가 있습니다. 수익률 113% 수익률로 아주 좋은 움직임 기어가고 있고요. 상해에탄올이 47% 수익률, 벽산이 2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시장을 보는 눈 확인해 봅니다. 3일의 마감 전략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증권과 IT, 실적 개선이 되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을 유지한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증권주의 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오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오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 부분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번 그 3, 4월 달에 이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동성 장세가 전개됐는데, 최근에 좀 그 유로화가 강세를 펼치면서 다소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저항선에서 다시 꺾이면서, 이전처럼 또 한번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강력한 유동성 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조만간 유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또 유동성 장이 펼쳐질 텐데 그때는 이제 대형주나 증권주 이런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나 제약주 중심으로 계속 접근하는 종목 중심의 접근을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의 우량주 수익률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확정을 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별난 종목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 오늘 움직임이 어떻나요?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네, 상승한 종목도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죠. 사실상 뭐 종목별로 봤을 때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순환매 고리에 의해서 뭐 제약이나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 이런 쪽으로 좀 집중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벗어난 종목들은 좀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요 안 오르는 종목들, 그러니까 보합까지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이 상승한 종목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쪽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고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최근에 뭐 주가는 올라오고 있지만은요. 사실 수익을 많이 내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요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키워가는 재미, 즉 올라가거나 한 등급 올라가는 그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의 시간적인 시류적인 부분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좀 덜 움직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편입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좀 집중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별난 종목에 관련돼서 이 별순위에 관련돼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예. 네. 그래서 별순위는요, 제가 이 6가지의 순서에 의해서 6가지 방법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고 점수화를 시킵니다. 첫 번째는 종목의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 그죠?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회사를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먼저 분석을 하게 되고, 이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목의 가격 분석을 해야 되겠죠. 즉 가격 분석이라는 자체는 기술적인 분석이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순서에 의해서 또 찾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위치가 현재에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인가라는 것을 보고 있죠. 세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시장의 수급 분석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기관이 얼마만큼 사고 있는지, 개인들은 또 얼마만큼 사고 있는지, 이런 편중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챙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의 가치 분석과 종목의 가격, 그다음에 시장의 수급 분석, 이런 것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외의 부분이 있죠. 나머지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류적인 부분의 리스크. 즉 얼마만큼의 종목들이 리스크를 갖고 있고 시기적인 부분에 부합되는지, 이것을 지금 측정을 해내고요. 다섯 번째는 심리 분석을 하죠. 즉 종목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접근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통찰력, 여러분의 경험과 저의 경험,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에 의해서 점수화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점수화를 시킨 부분에서 별 제로 종목은요, 타석에 입장하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고, 이 부분은 내가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타석의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는 가운데 직구에 뜬 공이 온다라고 하면은 배트를 치면서 홈런을 날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별의 점수는요, 점수와 차이가 55점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을 해서. 그리고 별 1종목은 65점, 별 2종목은 75점, 별 3종목은 적어도 85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의 수치화,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점수화를 통해서 좀 수치화해서 객관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별 3종목에서 네. 제일 좋은 종목이죠. 네네. 킹스탁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수익률이 30% 이상 올라오는 종목을 네. 위주로 만들어내는 거죠. 별 0종목에 편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키워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 0, 1, 2, 3 그 이후로 킹스탁까지, 명예의 전당까지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킹스탁 종목부터 봐드릴게요. 킹스탁 종목에서요, 저는 어제 상승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사실 그 종목이 코오론 글로벌인데요, 코오론 그룹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것들이 또 작용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스럽게 작용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수익률은 그래도 50% 이상의 위치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코오론 글로벌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좋은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산 매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회사는 건설과 유통, 무역 부분을 합병, 즉 통합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는 굉장히 그 구조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산 매각을 통해서 김천 에너지와 코리아 플랫폼이라는 이 부분을 매각을 하면서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흑자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금융 비용이라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재무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코오롱 글로벌이나 뭐 건설업종도 마찬가지고요. 1분기에 대한 수익률, 현대건설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1분기에 대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수익이 괜찮았어요.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올해는 한 2조 원까지 증가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가율이 좋은 뭐 주택의 그 건설이나 아니면 환경 부분에 대한 수주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가가 좀 내려서 좀 아이러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주가가 내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까지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정 구간이 깁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작이 참 좋았고 잘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가격에 대한 조정 기간,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분하게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요. 좀 더 견뎌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자율적인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5,500원 선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500원까지는 그 자율 반등 구간이고 그 부분에서 저항벽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뚫고 넘어가야 100% 수익률 6,600원이 넘어갈 거고 6,700원, 7,000원까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킹스탁의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 두 종목의 움직임들 확인해봤습니다. 코오롱 글로벌과 키스트였고요. 일단 홀드 의견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별 3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보죠. 네, 별 3 종목에는 그 현대공업과 코오롱 인더가 있고요. 코오롱 인더는 코오롱 글로벌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도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코오롱 그룹 자체가 좀 밀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 시장이 좀 편중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쪽으로는 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뒤로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추세 대역이나 이런 것들은 잘 움직이고 있고요. 21선 지지 라인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서부터 무상증자분에 대한 것들을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매도 물량보다는 주가가 올랐다라는 게 고무적이라는 거죠. 사실상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무상증자분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매도가 될 텐데요. 그것은 22일서부터입니다. 그래서 22일서부터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거고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의 흐름이 오히려 거래량 증가만큼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내장재와 실적적인 부분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도 그렇지만은 현대공업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 3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이제는 별 2 종목 그리고 별 1 종목 합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별 2 종목과 별 1 종목, 빅솔랑과 네오 위즈가 별 2 종목에 있는데요. 수익률은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어요. 사실 별 종목에 대한 종목 등급 요거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수익률이 올라온다 치더라도 아직 수급 점수 그다음에 가치 점수,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분석에 의해서 들어오는 심리 점수 이런 것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별 2 종목으로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빅솔론입니다.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18%의 수익률 잘 유지되고 있지만은 아직 별 3으로 올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좀 더 수급적인 점수에 의해서 거래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적인 가치 분석에서는 빅솔론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었던 부분들이 약간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13,000원이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13,500원, 14,000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는 조금 가격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이전에 네오위즈 인터넷의 인수에 관련돼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음봉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음봉으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 대역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조정적인 타이밍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1종목에서는 삼성카드, 디오텍, 한국전자금융이 있죠.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오늘 보합으로 움직였으니까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나중에 재차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량 지표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추정 매매를 하시면은 거래량이 늘 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디오텍 같은 경우에도 큰 무리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접근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분들만 반등할 수 있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4,000원 이상 지금 그 가격 대역으로 보면은 뭐 5,000원 그 부분까지 좀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그 올라오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편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 편입이 됐습니다. 오늘 그 시가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0.15% 뭐 3,265원에 편입돼서 3,270원에 끝났으니까 편입이 완료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전자금융의 이 독특한 사업 방식, 이 부분이 사실 마음에 들어서 제시를 했던 거고요. 사실 뭐 그 ATM기나 뭐 CD기 이런 쪽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추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별 0종목들도 빠르게 좀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타석에 입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상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쳐다보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있죠.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장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기업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쁘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요. 네. 별령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네,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뭐 의약품 쪽에서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증권주는 나름대로 또 상하 제한폭을 또 올린다라고 하니 그 매매나 거래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슈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요. 사실상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한국 시장에 유동성적으로 막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전보다는 좀 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덜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려면 인위적인 부분이 가미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면서 이 순환매의 고리에 의해서 주도주가 탄생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만 쳐다보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크게 매수를 하면서 오늘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요. 밀어 올린 부분이 집중적이고 편중적이다 보니까 종목을 선택하는데 저 또한 애를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순환매라면 다음번 순환매가 들어오는 그 장세를 기다렸다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쫓아따라가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여유를 갖고 차라리 기다려 지켜가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MG스탁 신학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징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한국경제TV와 함께 세워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